여러분 소중합니다. 에이, 그래도 와 해줄 줄 알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안 들렸어요. 인사 소리 안 들렸어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어요. 오늘 2, 3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일찍 집에 가는데 여러분은 강당에서 강의 들어서 속으로 조금 마음이 거시기 하지요? 조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주식회사 인재교육 그리고 인재그룹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2015 한국재능나눔대상을 수상하셨고요. 이 강사님의 저서로는 성공을 위한 리허설, 긍정이 멘토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비워라, 즐겨라, 미쳐라. 이런 저서를 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이 특별하다고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딱 30년 전인 1989년 굴비로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의 법성중학교 2학년 3반 우리 반 1번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담임이었어요. 우리 김윤관 학생은 그때도 너무너무 바르고 착해서 1년 내내 선생님이 야단 한마디 쳐본 적이 없던 학생입니다. 어느 날 제가 89년에 되게 많이 아팠어요. 학교를 갈 수 없을 만큼 아파서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광주광역시였고요. 우리 김윤권 강사님의 집은 법성이었어요. 왕복 160km의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차 타는 시간만 해도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 먼 거리를 그 어린 소년이 선생님 집에 갔는데 어떻게 감히 빈손으로 가냐고 두 손에 참외 2개를 들고 우리 집에 병문안을 하러 왔었던 바로 그 소년입니다. 여러분, 김윤관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되게 제가 교장 선생님께 이렇게 소개받으니까 제가 막 가슴이 설레고 떨립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사랑이 선생님이셨거든요. 홍식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 3월 1일 날 이렇게 뵈셨다고 하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영종중학교 와서 재능기부 강의를 하면 어떨까요? 하고 교장 선생님께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요, 제가 너무 뭐 잘났거나 뛰어났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저도 30년 전에는 여기에 여러분과 똑같이 중학교 1학년 그때 당시에 제가 중2였거든요. 30년 전에 담임선생님이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쭉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회사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부족한 사람이 지금 아직 성공은 다 안 했지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생에 있어서 누굴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나요? 사람. 네? 네, 부모님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사회에 나오면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물론 훌륭한 부모님도 계시고 또 사회에 나와서 훌륭한 또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정말 더 많이 급성장할 거고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김윤관이라고 치면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리허설, 성공하려면 즐겨라, 비워라, 즐겨라, 미쳐라, 긍정의 멘토다, 33인의 명강사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인재교육과 인재그룹의 회사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만 나면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저처럼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중학교든 대학교든 강의를 나갑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왕따가 왕이 된 얘기,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왕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자랐고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삶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제 책을 고향 후배들한테 기부도 하고 있고요. 거기 왕따가 왕이 된 얘기라고 있는데 그 책 내용을 읽으면 정말 왕따가 왕이 된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딸 셋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원래 딸 넷의 아들 하나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큰 딸이 저희 와이프거든요. 그래서 딸 넷의 아들 하나라고 하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딸 셋의 아들 하나가 있고요. 우리 서로 좀 분위기를 좀 업시키기 위해서 우리 서로 양쪽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어색하나요? 자, 고백 아니에요 고백? 네? 자, 한번 같이 해보죠. 어색하더라도. 자, 둘, 셋 하면 서로 사랑합니다. 저 혼자만 할까요? 제가 인사가 좀 특이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인생의 멘토가 고도원 이사장님입니다. 그래서 고도원 이사장님이 2012년도에 그 일본 명상 아오모리 명상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배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이거를 실천하거든요. 근데 좀 서로 어색하시니까 일부러 했는데 호응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나의 꿈, 나의 인생 목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거고요. 첫 번째는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세 번째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중학교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쭉 저의 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기 전에 자, 우리 둘 다 우리 옆분과 두 손 잡고 하는 말 한번 해볼까요? 둘, 셋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 셋. 꿈과 목표가 있나요? 자, 꿈과 목표가 있나요?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양쪽에 서로 안 친하세요? 인형아 일로 와. 안 친해요? 네, 물어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나의 꿈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자, 둘, 셋 하면 읽어주실래요? 제가 혼자 하니까 좀 긴장돼가지고. 자, 둘, 셋 하면 둘, 셋.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기 강사가 원하는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맞추면 제가 네, 세 가지 맞춘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3가지. 오케이. 역시 이름 저거 이 친구 이름 스티커 꼭 네, 맞습니다. 역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열린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꿈과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강사가 저기 집에 갈 수도 있거든요. 아셨죠? 근데 꼭 이렇게 호응을 안 해준 분이 계십니다. 보십시오. 자, 다 웃는데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강사가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는데 긴장돼가지고 그 다음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특히 앞에 계신 분들은 호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저는 어디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 여기요? 네. 전 여기 있습니다. 꿈이 닮았어요. 전 소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76년도에요. 제가 올해 44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농경시대 때 응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대감하면 저는 평생 양과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태어났는데 정말 어려운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가집에 태어났고요. 이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수 있으시겠죠? 네. 이 강사도 지금은 좀 좋게 보이지만 정말 중학교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누가 계시나요? 박봉 선생님 계시죠? 네. 제가 교장 선생님 제가 짝사랑했다고 진짜 이야기했잖아요. 오직했으면 선생님 좋아했으면 그 강주의 오남 아파트에 갔었거든요. 진짜 그때 차도 저희 시골집이 하루에 차가 3대 정도 다녀요. 워낙 깡촌이어가지고 그 정도로 깡촌이었거든요. 지금도 하루에 차가 4대 정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워낙 깡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맨날 때렸어요. 왜 때린지 아세요? 공부 안 했다고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일 안 한다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고추 따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서는 담배를 이렇게 그 농사 일을 도와줬었어요. 근데 제가 박봉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항상 선생님은 저희 편이 되어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맨날 때리는데 학교 갔다 일 안 하면 때리는데 그때 제가 사춘기는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되게 사랑으로 저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빗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신창원 씨가 왜 문제가 된지 아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혼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탈선을 해서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그 교육자 선생님이 정말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안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 소중하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잘 해야 되고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래서요. 제가 그때 중2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형이 중1 때 돌아가셨고요. 중2 때 아버지가 2살 때 누워 계셔서 14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의식주 해결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중1이죠. 네, 내년이면 가장이 되셨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중2 때 이제 중1 때 형이 돌아가시고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독자의 가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너무 많이 힘든 삶을 살았죠. 그때 이제 선생님을 만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많이 사랑으로 그렇게 아껴주신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신발 보이죠? KBS 현장 로고 동행에 나오면 육성예비 육성예비 제일 마지막에 돼서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었고요.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이 안 돼서 심지어는 어머님 매 무서워가지고 한 3일 동안 집 나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굶는 걸 참을 수 있는데 맞는 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머님이 매가 무서워서 못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저희 집이 너무 가정 형편이 힘드니까 어머님 제가 직업 훈련을 좀 갈게요라고 해서 강주의 상무 그 직업 전문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갈까 말까 했는데 어머님이 최소한 야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4학년 2학기 때 취업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3학년 2학기 때. 그래가지고 제가 학벌이 좋지 않고 스펙이 좋지 않으니까 현대건설을 하도급 업체 그 고모 기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SKY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현대건설 직원 정규직 직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입니까 했더니 그냥 노가대 현장에서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모은 이유는 왜 모았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님 집을 지어드리고 좀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머님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골에 어머님 집을 지어드렸고요. 군대 가기 전에 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전역을 해가지고 회사를 좀 입사하려고 차가 좀 필요해서 차를 샀는데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는데 14일도 차 산지 14일 안 돼가지고 친구가 10분도 안 돼가 차를 끌고 와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가 살면서 제일 가장 힘들었고요. 잠깐 순간 선택이 10분 만에 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좀 운이 좋았던 게 아까 신창원 씨 이야기했죠. 저는 신창원 씨 때문에 덕을 봤던 게 뭐냐면 저희 집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계선이어가지고 신창원 씨 잡는다고 검문을 할 때 저희 어머님이 그냥 무료로 저희 집을 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아저씨가 우리를 이제 좀 뭐랄까 좀 저희 차량이 1차량이 구속이고 2차량이 불구속인데 1차량이 하반신 마비 오토바이가 할머니를 덮쳐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1차량을 해가지고 저희가 법적 구속이 안 되고 잘 해결됐는데 한 달 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 때문에 저는 제가 운전한 게 아니잖아요. 차를 빌려줬는데 그 운전한 친구가 우리 어머님 차였어요. 왜냐면 제가 돈을 아끼려고 어머님 앞으로 차를 샀기 때문에 운전을 했는데 어머님이 법적 구속이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우유곡절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나 이제 중1, 중2 되면 뭐 나름대로 힘든 것도 있고 어머님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주변 친구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겨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겨낼 수 있으시죠? 네,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회사를 취업하게 됐는데요. 재밌는 사건이 회사가 면접을 보러 오래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월급 줄 돈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기본급은 빵원이래요. 그래가지고 기본급 빵원이면 회사에 일할 수 있겠어요? 네, 없죠. 근데 그 대신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회사의 전체 매출의 30%를 주겠대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하면 3억을 저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하면 제 연봉이 1,000만 원이고 10억을 하면 죄송합니다. 3천만 원이고 3억을 하면 저한테 연봉이 9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입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니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첫애가 태어났는데 반지하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절실하니까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데 저를 불러준 회사는 없으니까 저를 찾는 회사는 있었지만 기본급은 없다고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출이 한 16억 정도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도 뽑고 그때부터 한 6개월 만에 한 연봉 1억이 됐고요. 그다음 1년 6개월 지나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창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회사를 좀 키워본 생각에 투자를 받습니다. 가끔 이제 사업하다 보면 회사 키우려고 연속극에도 나오잖아요. 막 투자 받다가 막 회사 뺏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 6천만 원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 받다가 이제 흑자가 3천만 원 났는데 그 이익 배당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회사를 매달 3천만 원 난 회사 흑자 난 회사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있었는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를 빼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상장한다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8배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이 한 1억 8천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재미가 있었는데 결론은 주식으로 하면 주식으로 다 까먹는다고 주식이 휴지가 돼가지고 다시 반지하에 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면 우리 첫애가 주식이 휴지가 돼가지고 반지하에 시작을 했었고요. 26살. 그러니까 제가 26살 때 완전히 잘 되다가 정말 힘들었다가 다시 바닥으로 갔다가 26살에 다시 기본급 빵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 몇 살이라고요? 44살. 네, 그러면 44살 빼기 26살이면 몇 살일까요? 몇 년 전일까요? 18년. 그래서 이제 기본급 빵원으로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회사에서 이제 법인 설립 2년 만에 대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인 2명과 조그맣게 빌라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창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분이 한 분이 따님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따님까지. 그래가지고 이 21평에 저희 애 3명, 와이프, 저, 직원 2명, 그 다음에 직원의 따님까지 하면 몇 명일까요? 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고. 7명. 네, 이거는 문제 안 맞출 건데.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애가 3명이요. 5명이죠. 그 다음에 직원 2명에 직원분의 딸 8명. 21평에 8명이 살았습니다. 26살. 그래가지고 다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창업해가지고 한 4년 만에 우리 전화영어 혹시 아시죠? 전화영어, 전화중국어, 전화일본어. 그 사업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 1등을 했습니다. 86억 정도 했고요. 4년 만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잘 하고 있었는데 항상 그 고난은 행복은 같이 고난하고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필리핀에 저희가 이제 강사가 필리핀에 대부분 있잖아요. 전화영어 강사들이. 그래서 강사들 급여를 매년 30억씩 3년을 보내니까 국세청에서 회의 자금 운익으로 100억 이상 보내면 세무조사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사받아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또 시련이 와가지고 매출이 거의 50% 이상 떨어졌고요. 그때 좀 많이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그 찰나에 이제 제가 세무조사 받기 전에 미리 예약이 돼 있었어요. 몽골 쪽에 제가 제가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선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몽골에 이제 자원봉사로 갔었는데 6박 7일 선교하는 그 선교하러 봉사하러 갔었는데요. 그때 세무조사 받기 일주일 전에 이제 선교는 이미 예약이 돼 있고요. 세무조사 받고 나서 너무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몽골로 떠났습니다. 6박 7일. 그래서 떠나서 느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초가집에 자랐잖아요. 근데 몽골이 더 잘 살더라고요. 저희 옛날 어렸을 때보다. 왜냐면 게르에서 자는데 거기에서 더 넓게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딱 두 가지 얻은 게 뭘 얻었을까요? 가가지고 정말 사업이 잘 됐다가 정말 힘들어지고 모든 게 힘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뭐일까요? 희망. 야, 네, 희망, 꿈 맞아요. 그것도 맞고요. 정말 답은 없어요 여기. 이제 제가 생각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아니요, 안 나왔어요. 맞춰보세요. 뭐일까요? 믿음. 네, 믿음도 아니 다 정답은 다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 너무 어렵죠. 네, 자, 제가 오타를 쳤는데 죄송합니다. 살아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네, 이러니까 웃으시잖아요. 강사도 빈틈이 보여야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이 오타를 수정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건강해서 감사하더라고요. 맞죠? 왜냐면 살아 있어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덕분에 웃을 수 오타도 가끔 쳐야 되겠네요.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 8월 21일 날. 왜 8월 21일 날 한지 아세요? 네, 날짜의 의미가 있는데. 결혼기념일. 교장 선생님 생일. 역시 교장 선생님 생신이래요. 네, 빨리 1등. 8월 21일이 빨리 1등 하자 그래서 8월 21일 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사옥도 128평 정도 샀고요. 이제 지금 현재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님 집도 광명에 제일 큰 집을 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국가도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세은이, 시온이, 인재, 지혜가 있습니다. 애가 4명인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을 때 지금 누워 계셔도 아버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전 친구들 아버님, 어머님 계신 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매달 한 1,00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형 아파트 한 345평 정도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인류 역사에 막대한 공헌을 한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든 로스차일드, 조지 소로스, 천재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주빅 메타, 영화감독 우디 앨런,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은 모두 유태인이다. 유태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태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미국으로 이주해 가난한 노동자로 시작한 유태인들이 어떻게 오늘날 네, 이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사실은 성공하고 싶어서 책을 한 1,000권 정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으세요? 도널드 트럼프 위에 또 누가 있습니다. 오바마. 네, 오바마 대통령 위에 또 누가 계십니다. 네. 링컨 대통령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거든요. 네. 그 유대인이요 금융 경제를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작거든요. 1,700만 명도 안 되는 유대인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년 전에 뭐였어요?
노동자이면서 난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재능 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 분들한테 제가 책을 읽은 거를 잠깐 1시간 반 사이에 다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저는 그전엔 몰랐어요. 아, 똑같은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인데 왜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봐고 왜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는 유대인들이 다, 마크 축구버거도 유대인이고요. 페이스북 창업자,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 중에? 스타벅스도 창업자도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을 쭉 왜 이야기했냐면 실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만 하니까 그러네요. 글자가 보이나요? 네. 자, 저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여러분들의 눈은 안 보이지만 80대 어르신도 분명 비전이 네. 유대인들은 그 꿈과 목표가 확실하고요. 그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정말 어떻게 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한번 이제 근데 어때요? 나의 꿈, 나의 목표는 어때요? 예, 아무리 제가 손은 물가에 데리고 갈 수 있어도 물은 억지로 못 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꿈 목표 설정하라고 해도 안 하시면 정말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억지로 안 되는 거지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란 뜻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가끔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인상 쓰신 분도 있고 웃는 분도 있고 호응해 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꿈과 목표 꼭 세우셔가지고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신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자 누가 대표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예일 대학교에서 1953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계획을 적은 종이를 가졌는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오직 3%의 학생만이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연구팀은 1973년, 1953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20년 후에 조사에 응했던 학생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라고 대답한 3%가 올린 총소득은 아니요라고 대답한 97%가 올린 총소득보다 더 많았다. 또 이들은 총소득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대부분 올라 상류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종중학교 학생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뜨겁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꿈 넘어 꿈을 종이 한 장으로 적었는데 정말 제가 대표이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만에 대표이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뭐 차는 어떤 걸 사야 되겠다 하면 날짜 적은 거는 다 됐습니다. 근데 날짜 안 적은 것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신과의 소통에서 첫 번째가 가장 하고 싶은 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내가 뭘 가장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갖고 싶은 거, 세 번째는 가장 가고 싶은 거, 네 번째는 나의 꿈, 나의 인생 목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멘토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작성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작성했던 거를 예제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끝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 두 분께는 제가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제가 세종 중학교 갔었는데 발표하라고 했는데 8명이 하시더라고요. 2명 원래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 세종 중학교 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일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박물관과 실패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121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명동굴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광지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와서 중소기업 대표님들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고 싶은 게 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가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목표가 건강하게 살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자산을 따져보니까 한 40억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11월 11일까지 자산을 100억으로 만들자 목표를 세운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캠핑카도 사고 싶고 이렇게 쭉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적어봤습니다. 날짜까지 쭉 적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건강이 제일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가고 싶은 게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을 왜 가고 싶냐면 우연찮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 단일 민족 국가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남북이 통일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베를린을 꼭 가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와이하고 유럽 여행을 간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세계 여행을 간다. 한 달 동안. 이게 날짜 적으면 이 안에 이루어지겠죠. 제가 2년 전에는 저기 온 가족들이 다 대만을 같이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가족과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같이 한번 가봤거든요. 저희 아버님하고는요 한 번도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2살 때 누워서 14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번도 저희 아버님과 유일하게 찍은 사진이 한 5장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여행을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를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에 꿈이 이렇게 한 장짜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누가 이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꿈은 날짜와 함께 적어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요. 꿈은 내가 믿고요. 가슴으로 느끼고요. 손으로 쓰고 발로 행동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너무 어렵나요? 꿈은 봐봐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쓰고 발로 행동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꼭 써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이 아까 링컨 대통령 이야기했잖아요. 링컨 대통령님이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워싱턴 전기 책을 읽고 대통령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셨고 그 링컨 대통령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의 노예 해방을 시켜서 오바마 대통령님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보다는 더 다음 세대의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길 바라는 뜻에서 링컨 대통령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이런 제가 좋아하는 멘토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의 꿈 나의 인생 목표에서 인재그룹 성공박물관과 실패박물관 2032년 11월 11일까지 완공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주인은 유대인인데 대한민국의